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처음에는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행동대장으로 앞세워 MBC를 포함한 주요 방송사들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정치적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에 기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정도로 얄팍한 술책에 넘어갈 만한 수준의 나라는 아닙니다. 국민들은 독재적 행보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으며 법원도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할 때는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권 인사들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주요 직책에 임명하며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이러한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MBC 이사진 구성에 대한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절차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MBC 이사진 구성은 최소한 6개월간 현재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한 것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이 행정권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 사건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국장이 자살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해당 국장은 사망 직전 좌천성 인사조치를 통보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김 국장의 자살과 정부의 인사조치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국장은 오랜 시간 동안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해왔지만 고위 공무원 승진에서 누락된 사실도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덮기 위한 정부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점점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윤석열 정부가 단순히 법적, 정치적 압박뿐만 아니라 대중의 신뢰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권력은 단순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권력의 한계를 깨닫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의 인사를 앞세워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특히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경영진 교체를 목표로 하였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러한 시도가 좌절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이루어진 방문진 이사회를 운영하며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로 인해 MBC의 경영진 교체는 당분간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교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는 여권의 계획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측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가 저지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언론 장악 시도를 실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의 인사를 내세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정부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큰 실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여전히 방통위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그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김모 국장이 사망하면서 이와 관련된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국장은 사망 전날 좌천성 인사조치를 통보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죽음이 외압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김 국장이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유족들 역시 외압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독도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심지어 독도 지우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러한 주장을 괴담이라고 일축하며 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독도와 관련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정부가 친일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다양한 논란에 휘말리고 있으며 언론 장악 시도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문제까지 다방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권력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는 방식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